어제 한라산 설경을 즐기려는 탐방객들의 불법 주차 때문에 천백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죠. 제주도가 일단 자치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서면서 오늘부터는 정상화시켰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주말과 휴일이면 아예 주차장처럼 변해버리는 한라산 천백도로. 정상 부분인 천백고지 휴게소 부근과 어리목, 영실 탐방로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가 수 킬로미터 이상 이어집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2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은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과 단속 CCTV 설치.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리목 탐방로 입구에는 CCTV를 설치했지만 통신성 공사가 늦어져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천백고지에는 행정 절차 때문에 아직 CCTV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 협의가 아마 2월경에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면 약 3, 4월부터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올겨울도 대책 없이 지나가는 상황인 겁니다. 문제는 CCTV가 정상 작동한다고 해도 한라산 천백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거라는 겁니다. 반경 300m로 주정차 금지 구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도로가 아예 폐쇄된 어제 이동식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고작 19대에 불과했습니다. 부족한 대중교통도 문제입니다. 천백도로를 오가는 노선은 고작 1개. 하루 4대의 버스가 평일 편도 9차례, 휴일 15차례 오가지만 밀려드는 탐방객을 실어 나르기엔 역부족입니다. 일부 탐방객들은 수 킬로미터를 걸어 내려오지만 이마저도 갓길을 점령한 주정차 차량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버스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 거의 만석이라 가지고 탈 자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시간 간격을 조금 줄이던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환승 주차장도 성판악 코스에만 설치된 상황 속에 제주도의 늑장 대응으로 한라산 천백도로의 무질서는 올겨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폭설 등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될 경우 대기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정 현안 회의에서 설 연휴에 한 항공사만 공항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다른 항공사에도 적용 가능한지 점검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최근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뛰어도 너무 뛰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리비 고지서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특히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 규약이 없는 경우가 많아 요금을 둘러싼 분쟁도 많다고 합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에서 조그만 옷수선 가게를 운영하는 전형식 씨. 얼마 전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2월 전기요금은 38만 원. 11월보다 전력 사용량은 2.5배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4.8배나 많이 나온 겁니다.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납득이 도저히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의 불만 사항을 얘기했지만은 관리사무실에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뽑아서 정산을 해서. 같은 건물의 부동산도 사정은 마찬가지. 12월 전력 사용량은 11월보다 1.5배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2.6배나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르죠. 저희가 확인을 안 했었으니까. 관리실에서 당연히 한전에서 부과된 대로 이제 부과를 상가에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주상복합 건물은 관리사무소가 한전의 건물 전기요금을 통째로 먼저 낸 뒤 세대와 점포별 사용량에 따라 나누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요금을 책정한 자료를 살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관리사무소가 상가에 부과한 전기 기본 단가가 8월에는 1kW에 265원이었는데 11월에는 500원, 12월에는 900원으로 넉 달 만에 3배 이상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한전이 건물에 공급한 상가용 전기요금 단가를 확인해 보니 모두 100원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어봤더니 건물마다 사정에 따라 부과한다면서도 명문화된 규약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각 아파트별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야 또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기준을 정해서 했고 다른 아파트는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가에 대한 관리 규약은 없다. 네, 상가는 없습니다. 그런 상가 결정하는 것은 없어요. 이 주상복합 건물에는 상가에 대한 관리 규약이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상가 세 곳이 포함되지 않아 관리사무소가 상가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입주민들 중에서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리 구약이 없다면 상가 구성원만으로 상가 관리 구약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준 규약 등을 통해서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은 방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은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 한전에 요금을 직접 내면 분쟁을 피할 수 있고 아파트처럼 관리 규약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아버지 형제간들 다 있고 그래도 나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 말로 표현 못해요. 그거 알아요.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가 빨갱이라는 그런 뭐로 돌아가셨다는 거를 잡아갔다는 거를 알았죠. 근데 지금까지 그 누명을 벗기고 싶었지만은 뭐 가진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뭐 하는 그런 것도 모르고요. 뭐 했는데 이렇게 진짜 고맙습니다. 잠깐 피해 있으라고 해서 나간 지가 그냥 뭐 그때부터 행방불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다음날 할아버지께서는 집에서 뭐 총 맞고 불타고 해서 돌아가시고 숙부님 애들 둘이 있었는데 그 어린애 저 4살하고 2살인데 걔들은 그때 소개령 내려버리니까 마을에서 살지도 못하고 전부 다 마을이 불타버리니까 그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산에서 겨울이니까 춥고 배고파서 어린애들은 다 죽고 저는 그 집안의 주손이니까 내가 혼자 살아서 집안을 지켜야 되는 데서 그 할머니하고 숙모하고 어머니가 나를 그 추위에서 지켰답니다. 4.3 때에 매를 너무 맞아서 남편을 내놓으라고 심어다가 막 두드렸대요. 그런데 목신일 갔다고 말을 해서도 그 사람 내가 그 말을 안 듣고 심어다가 막 두드려 패고 이제 책상에 눕혀가지고 코로 물 짓고 이런 밑에 앉아가지고 막 돌아서서 부스발을 막 차고 그랬대요. 그 고통으로 너무 살다가 그 고통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우선 이름이 같으니까 조사는 받을 거 아닙니까? 조사를 받으니까 신원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지서에서 또 부릅니다. 이름 그거 확인하려고 해보니까 역시 이름만 같으지 생년월이 틀리거든요. 원망도 많으시고 회한도 많으시고 그러실 텐데요. 오늘 이 무죄 판결 선고로 인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4.3 수용인들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은 취임식에서
직권 재심과 특별 재심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 보상 청구 소송 지원단을 유족회 차원에서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도 과거 보수 정부들처럼 4.3 홀대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올해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양원 필름 10만 원, 제주 자연사랑 산악회 강수남 회장회 회원일동 30만 원,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김갑석, 박선미 32만 원, 이도초등학교 고승범, 고승석, 고승민 어린이 15만 원, 장현진 점핑 회원일동 20만 6,200원, 민율 민환 어린이 190만 원, 방송대 제주 청소년 교육과 33대 학생회 21만 8천 원, 중문교회 이집사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약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의약품이 제주에 밀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과 낙태약 등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도내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2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지난달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전문 의약품 68종 1만여 정을 압수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